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턴테이블 메이커 벨테르 어쿠스틱스의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브랜드 스토리를 한번 하면서 벨테르 어쿠스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턴테이블 모델 하나를 선정해서 제품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벨테르 어쿠스틱스 하면은 김편님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케이블, 예. 디파이, 아, USB 케이블을 통해서 저는 벨테르를 처음 알았고요. 네. 처음에는 케이블 제작사인지 알았어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케이블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오디오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그렇죠. 공략을 한다. 네. 그래갖고서 2008년에, 그러니까 회사는 2006년에 설립이 됐는데 2008년에 처음 펄스 케이블부터 만들고 나서 네. 2013년에 레퍼런스 톤암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레코드 플레이어, 턴테이블 나오고 걔네가 순서를 이렇게 밟은 거죠. 그렇죠. 국내에서 이제 케이블로 상당히 유명한데, 그렇죠. 근데 케이블 이전에 턴테이블로 상당히 좀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벨테르 설립 전에 그때 이제 코나미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록산. 네, 그렇죠. 1985년부터 해갖고 네. 진짜 한 시대를 풍미를 했었죠. 록산 턴테이블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브랜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파헤쳐 나가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투라지 모가담이 김편님 말씀하실 때 그 록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 오디오 쪽 이렇게 일하기 전에 다른 쪽 일을 했었더라고요. 원래 공학도로서 계속 이제 공부하던 분이었는데 풍력 발전을 위한 터빈 설계, 그래요? 터빈 설계 전문가였다고 그래요. 이게 풍력 발전기 보면 이렇게 막 돌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턴테이블과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터빈 설계 이런 것들을 하다가 턴테이블 설계까지 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예. 그리고 실제 그 런던에 있는 칼리지에서 뭐 그쪽 공학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학위도 받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출발 자체가 일반적인 좀 그 하이엔드 턴테이블 메이커랑은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턴테이블 설계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대단한 좀 아이디어들이 아주 많이 넘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턴테이블은 DG1S라는 제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로 뭐 MG1, SG1, RG1 뒤에 G는 이제 그룹을 뜻하는데 여러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벨테르 어쿠스틱스에서는 가장 하위 모델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위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여타 메이커에서 가면은 중급 이상의 그렇죠. 그런 그 성능을 가진 그런 턴테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여러 가지 막 턴테이블 남발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턴테이블 딱 4종류만 설계해서 계속 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일단은 베이스 플린스라고 하죠. 플린스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단순해 보이고 뭐 이렇게 아크릴로 그냥 몇 겹 이렇게 쌓아놓고 아주 미니멀해 보이는데 그 설계한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신박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아주 넘칩니다. 일단 플린스가 구분이 돼 있어요. 보면은 위에서 보면 이 플래터랑 토나미랑 있는 부분과 모터 쪽이 붙어 있는 부분이 분리가 돼 있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코난이 말한 것처럼 아크릴 3겹으로 일단 기본 메인 플린스는 그런 설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브 플래터 그러니까 토남하고 메인 베어링이 장착된 거는 따로 디커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 실리콘 재질로 6개가 이렇게 잡아 당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눌러 보면은 좀 출렁거리거든요. 네. 이렇게 출렁내면서 약간 출렁거려요. 그렇죠. 그래서 진동 전이를 서브 플린스에서 차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AC 모터가 있는 쪽도 사실상 디커블링 돼 있어갖고 그렇죠. 얘가 처음 돌리기 시작할 때 모터가 회전하게 할 때는 걔가 좀 이렇게 떨면서 약간 이렇게 띠뚱거리면 약간 그렇죠. 좀 흔들려요. 그러다가 정속 주행이 시작이 되면은 정말 미동도 없이 싹 도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디커플된 상태잖아요. 메인 베어링하고 토남 쪽하고 그다음에 모터 쪽하고 그러면서 일단 기본 출발이 진동 차단에 아주 곳곳에 신경을 쓴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맞아요. 그 투라지 모가담이 어디에서 인터뷰 했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투라지 모가담이 절대 이렇게 턴테이블 설계에서 그 피하는 게 있더라고요. 금기시하는 게 일단은 그 스프링을 이용한 서스펜션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정말 옛날 기술이고 지금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동에 대한 또, 부분 말고 또 예를 들어서 진공 흡착 이런 거 많이 또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그래서 절대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동에 대한 베르테르 어쿠스틱스만의 철학이 굉장히 확고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플린스 재질로 아크릴을 쓴 것부터 예. 진동을 염두에 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뭐 그 MDF나 네. 뭐 우드나 뭐 이런 걸 쓰는데 또 특히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걸 쓰는데 얘는 네. 그거 다 필요 없다. 예. 또 오히려 해악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 진동 컨트롤에 유리한 재질로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네. 아크릴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크릴 재질은 겹수만 다를 뿐 이 상급 모델로 가도 전부 다 아크릴 써요. 맞아요. 되게 두꺼워지죠 대신. 네, 네. 토남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토남을 보면은 토남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치 종이장을 막 도화지를 몇 개 겹쳐놓은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런 모양인데 실제 만져 보면은 상당히 견고한 폴리머 재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제 막 여러 겹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설계인 걸까요? 오리지널 모델은 디지1이었는데 그건 2019년에 나왔고 예. 그러니까 막내 모델로 등장을 했고 2022년 작년에 S 모델이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 네. 본체뿐만 아니라 토남도 원래는 그루브 러너가 오리지널 토남 이름이었는데 그렇죠. 여기도 또 S가 붙었어요. S가 붙죠. 그러면서 지금 옆에서 보면은 잘 드러나는데 그때는 이 폴리머 이 겹이 5겹짜리 단판이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S 버전이 되면서 5겹짜리가 2개가 되면서 이거를 다시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두꺼워지고 예. 역시 공진을 더 이제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5겹짜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보강을 좀 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예. 그 외에도 보면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평소에 좀 보던 토남들과 좀 다르게 생겨서 그렇죠. 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조정 포인트들 다 세심하게 다 마련해 놨어요. 네. 침합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VTA 버티컬 트래킹 앵글 당연히 조정 가능하고 요 상단에 노브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안티스케이팅 그렇죠. 다 조정이 되고 아주 상당히 편리합니다. 예, 의외로 상당히 그렇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선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카운터 웨이트 그 양옆에 볼트가 2개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걸 조정해서 아지무스도 조정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토남 바 빔 형태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예. 철제 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건물 이렇게 그렇죠. 좀 예, 보강하는 예. 예, 맞아요. 그렇게 납작한 이 빔 형태 중간에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또 조그만 추가 매달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큰 전체 왁구를 뒤에 이제 무게추로 맞춘 다음에 섬세하게 요걸 네. 이제 조정을 해서 아주 미세하게 튜닝을 할 수 있게끔 되게 섬세한 그런 토남이고요. 네. 특히 이 토남에서 좀 돋보이는 게 이 베어링 설계인데요. 베어링 쪽이죠. 보통은 이제 뭐 볼 베어링이다 뭐 해갖고서 뭐 이제 뭐 네. 아니면 뭐 에어튜브 방식으로 해갖고 뭐 그런 이제 식으로도 하죠. 공중 부양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얘는 끈 스트링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매달리는 거는 하나, 네. 그리고 양옆에서 잡아주는 게 양수 사이드 둘. 그래갖고 네. 좀 세 개의 줄이 베어링 역할을 한다 그래갖고 얘네는 네. 볼 베어링이라고 안 그러고 스레드 베어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스레드가 이제 줄이라는 것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S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면서 예전에는 이 세 개의 줄을 전부 다 나일론을 썼는데 네. 이제는 양옆에서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양옆에서 잡아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직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 줄은 네. 이제 케블라로 바뀌었어요. 케블라로. 그러니까 좀 예. 더 물성이 좋은 줄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이 S 버전이 되면서 곳곳에 좀 개선 포인트가 예. 딱 심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남이 이게 메커니즘, 뭐 전체 설계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이게 보면 일반 뭐 짐볼 방식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유니피봇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근데 이들이 하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수평 방면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볼 베어링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마찰로 인한 노이즈가 애초에 그렇죠.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접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트래킹할 때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네 주장이. 예. 근데 이제 줄로 해서 땡기기 때문에 네. 그런 접촉면으로 인한 에러가 없다. 네. 이게 이제 얘네 베르테르가 좀 강조하는 좀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 부분들 뭐 하나하나가 상당히 독특하고 아주 그 영민한, 아주 노련한 뭐 그런 설계들이 돋보이는데 오늘 또 이제 이 리뷰하기 위해서 카트리지도
베르테르 어쿠스틱스의 제품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여기 장착된 이 카트리지는 베르테르 어쿠스틱스의 사브레라는 네. 카트리지고요. 이 턴테이블 뭐 가격대나 이런 걸 볼 때 MC일 것 같은데 지금 MM입니다. 그렇죠. 물론 베르테르 어쿠스틱스의 그러니까 최상급 이제 MC 카트리지도 있어요. 네. 예, 근데 미스틱 MC라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 MM 카트리지는 근데 보면은 이 10g이 넘어요. 네. 이게 통 알루미늄을 절삭해가지고 바디를 만들었고 내부에 또 자석을 쓰잖아요. MM 카트리지는 예, 무빙 마그넷 방식이니까. 근데 알리코를 또 사용하고 여기 보면은 그 알루미늄 바디에 옆에 한쪽에 2개씩 해가지고 4개의 나사가 이제 스크류가 박혀 있는데 이게 그 내부 제너레이터 4개를 다 이렇게 하나씩 잡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캔틸레버는 알루미늄 그렇죠. 예, 그리고 스타일러스는 일립티컬 프로파일입니다. 일립티컬 그러니까 타원형이고 그다음에 그 팁 소재 자체는 다이아몬드. 그렇죠. 예. 그래 MM 카트리지로서는 굉장히 호사스러운 그렇죠. 예, 설계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사실 쓰고 있는 MM 카트리지가 이 사브레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제 뒤에 있는 제 개인 턴테이블에는 네. 이 사브레가 그냥 기본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네, 네. 얘는 이제 MM 전용으로 듣는데 좀 이따 이제 청음 시간에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같은 카트리지인데 색깔이라든지 음을 표현하는 방식, 파워 이런 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 턴테이블에서 차이가 그렇죠. 벌어졌다. 그리고 토남에서 차이가 벌어졌다 이건데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브레 MM 카트리지가 출력 전압이 4mV예요. 4mm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MM의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네. 승합 트랜스를 안 써도 된다. 이미 기본 출력이 10배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보통 충분하니까. 0.4mV에서 네. 곱하기 10이 된 상태니까 승합 트랜스를 뺀 것만큼의 어떤 이득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걸 제가 한번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김편님이 평소에 다른 턴테이블에 이 카트리지를 써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카트리지더라도 턴테이블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운드 변화가 일어날지 뭐 그런 부분에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턴테이블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냐.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카트리지만 좋으면 되지 않냐. 네. 예, 오디오 시스템에서도 스피커만 좋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턴테이블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 성능을 좀 알아봐야겠죠. 오늘 이 제품, 이게 턴테이블과 카트리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스템은 저희 평소에 자주 활용하던 시스템, 예, 그리고 스피커는 좀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포노앰프, 일단 신호가 포노앰프로 흘러가겠죠. 올리게 H5500. 맞습니다. 예, 포노앰프를 사용을 했고요. 프리앰프는 패스랩스 XP12 프리앰프, 그 다음에 파워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사용을 했고요. 스피커는 저 평소에 사용하던 PMC를 빼고 피에가의 네. 그 새로 나온 OX612. 네. 이렇게 하이엔드 스피커로 한번 이 베르테르 어쿠스틱스의 아날로그 사운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번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죠. No complaints and no regrets. I still believe in chasing dreams and placing bets. For I have learned that all you give is all you get. So give it all you've got. I had my share, I drank my fill, and even though I'm satisfied, I'm hungry still to see what's down another road beyond the hill and do it all again. So here's to life.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야신타의 곡입니다. Here's to Life라는 곡인데
저는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전체 대역 밸런스가 굉장히 평탄하다. 예, 어떤 구간에서 뭐 특히 도드라지거나 뭐 특히 막 이렇게 많이 왜소하게 빠진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사운드 밸런스를 보여주지 않나. 그 사실 그 베르테르 어쿠스틱스 주변에 이런 엔지니어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 마일스 쇼웰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네. 커팅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베르테르 어쿠스틱스를 상당히 좋아하고 실제 모니터링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예. 저는 전체적으로 좀 정확한 재생을 하는 턴테이블과 카트리지 조합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DAC로 비교를 하면은 그 델타 시그마 칩 자체가 콘트라스트가 상당히 그 좀 좋은 덱을 쓴 느낌. 네. 그러니까 그 명암 대비라든지 이런 게 되게 윤곽선이 선명하고 네. 뭐 질질 끌거나 색범진 같은 그런 현상이 전혀 없는 네. 상당히 고해상도 음을 듣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보통 예리하고 섬세한 터치가 필요하면 뭐 MC 카트리지를 쓴다고 그러는데 네. 오히려 지금 4mV 출력의 MN 카트리지로 이렇게 고해상도 느낌을 전해주는 게 네. 결국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은 뭐 카트리지 덕도 있겠지만은 이 토남하고 네. 이 턴테이블 자체가 공진이라는 그러니까 색번짐을 일으키는 그 요소들, 네. 음을 지저분하게 하는 요소들을 아주 말끔히 씻어준 그런 결과가 아닐까 네.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첫 곡에서는 음이 상당히 정확하고 깨끗하게 나온다. 네. 아주 되게 느낌이 좋았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고 정확한 밸런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돋보였고요. 그럼 두 번째로 녹음한 곡 한번 들어보시죠. Too late? Sure. Eat this. 네,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블랙 오 화이트. 너무 유명한 곡이죠. 예, 이게 좀 약간 리듬이 많이 강조되는 이런 팝 음악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곡들이 상당히 오디오 테스트할 때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초반에 막 이렇게 뭐 쨍그랑하는 막 이런 그렇죠.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얼마나 해상도가 좋은가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좋고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상당히 좋으면서 저는 그리고 어떤 피치 컨트롤 피치 안정성, 속도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나. 그런 속도가 불균질하고 이러면은 그렇죠. 그런 와우 앤 플러터 뭐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김 편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색번짐 같은 것들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속도에서 속도죠. 네, 속도라는 게 일종의 소리의 어떤 얼룩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나타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한 20, 30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때만 해도 집에서는 턴테이블 예. 그리고 이동 중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가장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모터의 속도의 어떤 불안정함이에요. 맞아요. 늘어졌다가 하면은 진짜 못 견디거든요. 예,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CD는 좀 나아졌고 예. 나중에 디지털 음원 되면서 그런 스트레스는 사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예. 근데 이렇게 LP를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네. 모터구나. 네. 모터가 정속 주행이 안 되면은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턴테이블은. 맞아요. 근데 지금 이 턴테이블은 일단 기본 출발이 예. 제대로 좀 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작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못 들었는데 네. 이 블랙과 화이트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음악 나오는 부분에서 그 저음이 있잖아요. 네. 저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진짜 LP 그 그루브 계곡이잖아요. 계곡에서 그렇죠. 긁어오는 그 싱싱하고 정말 자연산 그 저음을 네. 진짜 만끽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음원에서 듣는 저음하고는 완전 결이 다르고 파워나 느낌, 감촉이 완전 다르는 그런 저음을 진짜 이 턴테이블하고 카트리지에서 네. 아주 만끽하면서 즐겼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곡까지 들으셨고 이제 세 번째 녹음한 곡인데요. 클래시컬 녹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김편님이 소개해 주시죠. 예, 하이패치가 연주한 비의 땅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인데요. 네. 제가 이제 평상시에 좀 기분 안 좋고 그럴 때 이 곡을 들으면서 좀 힐링을 많이 얻는 곡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겸사겸사해서 이번 이제 테스트 곡으로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의 어떤 그 네. 질감 표현 있잖아요. 네, 네. 이 질감 표현은 역시 LP를 따라갈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세팅된 아날로그 플레이어 시스템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그 질감 표현이 네. 정말 그 딱 정점에 오른 그런 네.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악기들 고유의 그 음색 있잖아요. 고유의 음색이 잘 살아난다. 이런 거는 하모닉스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고, 그렇죠. 그쪽에서 어떤 디스토션이라든가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없이 원래 그 그루브 안에 녹음 그 기록된 그것들을 가장 잘 증폭해낸다는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베르텔의 설계 철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마스터 그거의 소리를 가정 내에서 가장 근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들겠다. 그 설계 철학에 굉장히 부합되는 예, 그런 소리고, 특히 카트리지가 저는 또 눈에 많이 띄는 게 뭐 베르텔 어쿠스틱스에서 무슨 뭐 카트리지를 뭐 만드는데 이게 뭐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베르텔 어쿠스틱 이전에 록산에 있었잖아요. 록산 설립자 중에 한 명이고 록산 카트리지가 정말 끝내줬었습니다. 예전에. 록산의 코러스라는 MM 카트리지가 있어요. 상당히 그 당시에 뭐 MM 카트리지가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소리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브레라는 그 조금 고가의 MM 카트리지를 만든 이유가 있고 이게 뭐 급작스럽게 그냥 제작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툭튀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공이 충분히 이제 곰사하고 좀 나온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예. 네. 저 간만에 조금 흥분을 해서 막 저도 제가 지금 말하면서 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네. 좀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들어보면서 간만에 정말 좋은 훌륭한 아날로그 사운드를 경험해봐서 조금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